안녕하세요. 모두 싹 나라입니다. 오늘은 모두 싹을 사용한 월동 후 마늘 재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동 후 마늘 살포 시기입니다.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 기온이 5도 이상 오르면 살포를 시작합니다. 살포 후 이틀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니 기온에 유의해주세요. 기온이 10도 이하가 되면 생육 속도가 감퇴되나 뿌리는 1도 내외의 저온에서도 자라므로 수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늘 병해충 관리입니다. 마늘에 주로 발생하는 병과 해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자리 파리입니다. 토양 속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마늘 뿌리와 비늘줄기를 파먹으며 발생 밀도가 높을 경우 숲 줄기 속도 가야 합니다. 피해를 받은 포기는 아래 줄기부터 노랗게 색이 변하며 포기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특히 3월에 인경이 형성되기 전 자구가 피해를 받으면 시들어 죽고 땅속 유충이 각종 병원균을 매개하였었고 물러지는 2차 피해를 유발, 피해 마늘은 뿌리가 잘려져 쉽게 뽑히고 생장 전북은 뿌리나 비늘줄기에서 유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색이 바래진 포기 주위의 흙을 파보면 번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부숙 퇴비나 가축분이 토양 속에서 부숙될 때 발생하는 냄새에 성충이 유인되어 발생 밀도가 높아지므로 완숙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동 후 3월 중순부터 피해가 증가하므로 3월 초부터 점착 트랩을 설치하여 성충 발생 밀도를 예찰하고 3월 하순경에는 산란 억제를 위하여 등농약제를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두세 번 마늘 지상부에 처리하고 약대 등을 이용해 토양에도 직접 포기관주 처리하여 약재물이 흙 또는 멀칭 필름 밖으로 넘쳐 나올 정도로 흠뻑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뿌리응애입니다. 주로 파속 작물인 양파, 파, 마늘, 부추 등의 뿌리를 가해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토양해충으로 성충과 약충이 토양 속에서 군생하면서 마늘 뿌리를 끊어먹고 구근에 구멍을 내어 파먹으며 들어가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지상부 줄기에는 초기 피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 포기를 뽑아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발생과 피해를 알지 못합니다. 연작지나 작물 잔재물이 많은 곳에 서식하며 수분을 매우 좋아하여 구근의 상처나 병으로 수분이 많은 부위에 모여들어 증식하며 가해 부위는 대부분 썩습니다. 뿌리응애 단독 발생보다 고자리파리, 작은 뿌리파리 등 다른 토양 해충과 함께 동시에 가해할 때 피해가 커집니다. 뿌리응애는 마늘 생장점 부근, 뿌리나 비늘줄기에서 서식, 가해하기 때문에 관주 처리보다 약대 등을 이용해 직접 포기관주 처리하여 약재물이 흙 또는 멀칭 필름 밖으로 넘쳐 나올 정도로 흠뻑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뿌리응애는 35도 이상이면 죽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7월에서 8월에 멀칭 필름과 약재 등을 이용한 토양 소독을 길게 할수록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녹병입니다. 주로 봄, 가을 비가 잦고 비료가 부족할 때 많이 발생하며 특히 수확기 무렵 발생합니다. 종자전염 및 공기전염을 통해 확산됩니다. 방제 방법은 우량종구를 사용하고 초세가 쇠약해지면 발생하므로 퇴비를 충분히 시용합니다. 품종별 저항성 정도는 남도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은 홍산, 대서순입니다. 다음은 잎마름병입니다. 생육 초기인 봄과 생육 중기 이후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갈 때 생육이 정지되고 잎이 누렇게 변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부지방에서 5월경에 많이 발생하고 봄에 비가 자주 오는 해에는 5월 중하순경부터 발생이 심하고 피해가 큽니다. 원인은 땅이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여 칼리 흡수 장애가 일어나고 또한 생육 후기의 가뭄에 의한 석회 흡수 장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장기간 가뭄 때에는 한두 번 관수를 실시하여 뿌리에 있는 영양 공급을 원활히 해주고 칼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웃거름을 균형 시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름병입니다. 무름병은 원인은 세균의 침입으로 발생하는데 생육 초기에 지제부에서 발병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며 잎이 마르고 넘어집니다. 마늘의 잎편이 무르고 부패할 때도 있고 비가 올 때 수확하면 저장 중에도 발병합니다. 32에서 35도의 고온에서 잘 번식하며 pH 6 이상의 중성이나 약알칼리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세균의 번식에는 토양 내의 다습 조건이 필수적이며 건조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합니다. 주로 관계수, 빗물, 토양곤충 등을 통하여 식물체의 상처 부위로 침입합니다. 피해주는 발견 즉시 제거하고 연작을 피합니다. 석회 부족 시 발병이 많으므로 기준량의 석회를 줍니다.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삼요소의 균형 시비를 합니다. 세균성이면서 토양병의 힘으로 약재의 살포 효과는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살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흑색소 금균핵병입니다. 병원균이 균핵 상태로 토양에 잠복해 있다가 파종 후 뿌리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유인되어 발화하여 뿌리, 인경, 잎으로 발생합니다. 파종 후 2개월째부터 수침상으로 뿌리가 부패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월동 후 많이 발생합니다. 밤마늘에서 주로 발생되고 처음에는 재배지에 농기계가 들어가는 입구나 가장자리에 발생되다가 확대됩니다. 병 발생이 마을 단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병든 재배지에서 사용했던 트랙터, 쟁기 등의 농기계에 의해 인접한 건전한 밭에 퍼지게 되고 병든 식물체의 잔재물을 퇴비로 사용할 경우도 전염원의 하나로 추정됩니다. 발생 후 방제는 어려운 편이므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염 지역에서는 농기계를 공동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 후 반드시 소독 세척 후 사용합니다.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하여 잔사물을 없애고 피해를 받았던 식물체는 퇴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전 유난이 가능한 지역이나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은 벼 재배로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생이 심한 포장은 4, 5년 파속 식물 외의 작물로 돌려짓게 합니다. 다음은 월동 후 모두 싹 살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살포입니다. 물 20리터 한 말 기준 모두 싹 프리미엄 40g 한 뚜껑, 아미플 20ml 반 뚜껑, 모두 싹 충 20ml 반 뚜껑 혼용하여 살포해 주세요. 2차 살포는 물 20리터 한 말 기준 모두 싹 프리미엄 40g 한 뚜껑, 칼마 20ml 반 뚜껑, 아미플 20ml 반 뚜껑 혼용하여 살포해 주세요. 3차 살포는 이 방법으로 반복 살포하시면 되는데요. 물 20리터 한 말 기준 모두 싹 프리미엄 60g 한 뚜껑 반, 모두 싹 균 40ml 한 뚜껑, 칼마 20ml 반 뚜껑, 아미플 20ml 반 뚜껑 혼용하여 살포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미플은 3월까지만 살포하고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마늘종이 올라오면 물 20리터 한 말 기준 모두 싹 골드 80g 두 뚜껑, 모두 싹 균 40ml 한 뚜껑, 칼마 40ml 한 뚜껑 혼용하여 살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늘 흑색소 금균핵병 발생 시 살포 방법입니다. 물 20리터 한 말 기준 모두 싹 프리미엄 80g 두 뚜껑, 모두 싹 균 40ml 한 뚜껑, 칼마 40ml 한 뚜껑 혼용하여 3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해 주세요. 경과가 좋다면 한 번 더 3일 간격 3회 살포하시길 추천합니다. 경과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적용 약재를 살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잎끝이 노래지고 마르는 증상.
오른쪽 위 사진은 입마름증이고 아래 사진은 입마름병입니다. 입 끝이 약간씩 노래진다면 먼저 칼리 부족, 수분 부족, 칼슘 부족 등 생리장애를 의심해보세요. 4, 5월 가뭄 시기에 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먼저 충분히 관수하였는지 생각해보세요. 검은 반점이 발생하고 주변까지 모두 까맣게 녹아버리는 증상이 있다면 입마름병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벌마늘 발생 2차 생장이라고도 하는데 입 생장이 활발한 4월부터 눈에 띄는 현상으로 입 사이에 새로운 잎이 자라나 옆줄기가 터지고 심하면 꽃줄기, 장다리가 생깁니다. 발생이 심한 경우 인편이 많이 생기고 작아서 상품 가치를 상실합니다. 온도, 광, 수분 등이 마늘의 생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지나친 고온, 인편 분화기를 전후하여 다량의 강우 시 마늘에 대하여 인위적 저온 처리를 하는 경우 등 벌마늘이 발생합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비한 경우 4월 중순 인편 분화기 이후 질소질 비료를 계속 주는 경우 사질 토양에서 재배할 때 파종 적기보다 일찍 파종했을 때 지나치게 큰 인편을 파종하였을 때 관수를 지나치게 자주 했을 때 씨마늘을 저온 저장했을 때 주알을 일찍 제거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마늘 터짐 증상, 통 터진 마늘, 열구. 주로 난지형 재배지역에서 발생률이 많은데 이는 마늘 종구를 얕게 심거나 모래 땅에서 재배할 때 그리고 수확기가 늦을 때에 많이 발생합니다. 구비대기의 영양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매년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파종할 때 종구가 일정한 지표면의 토합을 받도록 약간 깊게 심습니다. 생육 후기에는 비닐을 걷거나 흙으로 덮어 지온 상승을 막고 제때 수확합니다. 추비살포 시기 웃거름 시기는 품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조생종은 만생종 품종보다 빨리 웃거름을 주고 지역적으로는 해동이 빠른 남부지역일수록 웃거름 시기가 빠릅니다. 마지막 웃거름 주는 시기를 3월 중하순까지 끝내야 저장 중 부패가 적습니다. 농가에서는 비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웃거름을 4-5번 주는 경우가 있는데 노력이 많이 들고 필요한 시기에 맞추지 못할 뿐 아니라 강우 시기에 따라서 늦게까지 웃거름을 주게 되어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비료 살포 후 관수하여 비료를 완전히 녹이는 방법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고형 비료를 직접 살포하는 대신 물에 녹여 물비료로 만들어 살포하면 비료의 손실도 막고 그 효과도 늘어납니다. 물비료로 웃거름하려면 토양의 상태에 따라 물 양을 조절하고 비료를 충분히 녹여 방제처럼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합니다. 흙이 말라있으면 시비 효과가 없으므로 관수를 하거나 비 오기 전과 후에 살포해야 합니다. 난지형 마늘의 경우 마지막 웃거름 시기가 늦어지거나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비할 경우 벌마늘 위험이 있으므로 수확 60일에서 70일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액체비료 제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토기비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사탕수수 추출, 고농축 원액을 6개월간 특수 발효시킨 유기 200채복 합비료입니다. 식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유황, 철, 망간, 붕소, 아연, 몰리브덴, 구리, 염소가 들어있고 미네랄류 10종, 유기산류 7종, 아미노산류 13종, 그리고 6종 30주 이상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어 토양 속의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킵니다. 뿌리뿐만 아니라 과실과 잎으로도 직접 흡수하며 관주 및 옆면 시비 둘 다 가능합니다.
3번 킬레이트 처리되어 빠르게 작물에 흡수됩니다. 845로 살포하시다가 인편분화기 이후 질소가 없는 085로 살포하시면 굵은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 제품은 키우시는 농작물에 다 사용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모두 싹나라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마늘 재배법과 고추 재배법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량컵과 코팅 장갑, 사용 설명서도 기본으로 보내드리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전화 번호는 010-5786-5301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